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는 법. 살다 보면 유난히 오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진심을 이용당하기도 하며 이유도 모른 채 무시당하고 버려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어도 문득 새벽이 되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꼭 돌려주고 싶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걸 후회하게 하고 싶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린 복수는 결국 자신까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던진 말이 결국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들은 복수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굳이 상대를 찾아가 싸우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상대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상대가 더 이상 자신을 흔들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를 울게 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감정을 좌우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으며 나를 버렸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그리워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복수가 단순한 감정풀이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복수는 잠깐 시원할 수는 있어도 결국 허무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성장시키는 복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복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누군가를 해치거나 망가뜨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며 결국 상대가 스스로 후회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무서운 복수가 되고 때로는 잘 사는 모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내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상처 덕분에 더 강해집니다. 결국 인생은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무너뜨린 사람 때문에 계속 아파하는 대신 그 상처를 나를 성장시키는 연료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처 준 사람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복수입니다. 상처 준 사람들은 의외로 상대가 계속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자신 때문에 울고 화내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연인에게 오랫동안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상대는 늘 너는 안 된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뒤 그녀는 운동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는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울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침묵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복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처를 받으면 따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설명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강한 복수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심한 뒷담화를 당했습니다. 억울했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고 결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 복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복수는 결국 자신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남성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를 무시했던 사람은 여전히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나를 아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 복수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참고 늘 맞춰주다가 결국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무리한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5째, 상대를 증오하며 살지 않는 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계속 떠올리고 분노할수록 손해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입니다. 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자신만 과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있는 순간 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6째, 상처를 성장의 재료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처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한 사업가는 가까운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고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7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복수입니다.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합니다. 한 남성은 오래된 친구에게 늘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그의 삶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8째, 상대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이 복수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결국 같은 수준이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품격을 지킵니다. 한 직원은 상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신뢰를 잃은 것은 상사였습니다. 9째, 과거를 붙잡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수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은 오래전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한 뒤 몇 년 동안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고 늘 의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배신 자체가 아니라 아직도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그는 과거를 붙잡는 대신 새로운 인간관계와 새로운 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일조차 줄어들었습니다. 10째, 결국 가장 무서운 복수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 준 사람이 계속 불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단단해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떤 남성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이름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진짜 끝이었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누군가는 상처 속에서 평생 분노하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내가 결국 행복해진 것이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복수를 꿈꿉니다. 나를 아프게 만든 사람도 똑같이 아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상처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는 결국 내가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며 사는 동안 내 인생은 멈춰 있지만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을 떠올려도 아무렇지 않은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진 날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상처 때문에 자신을 잃지 마세요.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삶까지 어둡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상처는 지나갈 것이고 당신은 그 시간을 지나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삶이 결국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것을 말입니다.